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광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남 유튜버 광아치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어머니의 탈북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탈북 스토리는 대부분 이제 막 엄청 위험하고 목숨을 걸고 막 강을 헤엄치고 해서 이제 온 거였잖아요. 근데 다르게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되게 안전하게 북한을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케이스여서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후에 삶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사실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왜 북한을 나오게 됐죠? 처음에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 외국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었어요. 죽기 전에 외국에 가서 좀 살고 싶다, 아니면 가보고라도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명의 아빠가 계실 때 중국에 가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빠가 워낙에 고위공직자라 고위공직자 가족들은 외국에 사적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못 가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았죠. 그러다가 강명의 아빠가 돌아가시고 사는 것도 점점 힘들고, 그래서 겸사겸사 외국 구경도 할 겸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도 받을 겸 그래서 가기로 결심한 거지. 그러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외국에 갈 일이 없잖아요. 갈 수도 없고. 여권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때 아빠 계실 때부터 중국에 가보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엄마가 또 직업인지라 보이부 사람들과 그 관계가 좀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많이 물어봤지. 그랬더니 요건을 내면 갈 수 있는데 너는 아직 안 된다. 나이 55세 이상이래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들었었지. 그래서 요건이 있으면 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 근데 그럼 여권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막한 거야. 내 강명이 정말 세상 최고로 키우고 싶었는데 이게 아빠 계실 때 하고 이게 너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중국에 가 친척들도 뭐 괜찮게 산다는 소리 들었거든. 그래갖고 미천할 돈을 조금 도움받아 갖고 오자,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래갖고 보이부다 얘기를 한 거야, 솔직히. 저 보이부 간부 되시는 분한테 나 가고 싶은데 좀 노력 좀 해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된다 그러지. 그러다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서 시작을 한 거지. 근데 원래는 여자 55세 이상은 안 되는데 그냥 나름대로는 엄마는 그 사회에서 살면서 충성하면서 살았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 사회에서 볼 때는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보이부에서도 나이 어려도 뭐 보내도 별 탈은 없겠다고 일단은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해주겠다고 했고, 그 해주는 과정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뇌물? 뇌물. 그게 없이는 좀 힘들거든. 아무리 그치. 위에서 해주겠다 그래도 맨 밑에 보이지도 않니 싫다고 하면 안 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권을 받았는데, 여권을 받으면 이제 오라 그래. 그러면 보이부에 가. 보이부 가면 도보이부 가거든. 가면은 교육을 시켜.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막 일주일 동안 교육 받았다는 거로 나는 들었어. 근데 나는 조금 예외라서 한 이틀을 가서 그냥 교육의 명목으로 갔지. 가서 어떤 걸 교육시켜요? 제일 첫 번째, 가서 한국 사람 만나지 말아라. 그다음 두 번째, 예수 믿지 말라. 아하. 그게 가장 큰 초점이야. 그렇게 하고 뭐 그 다음에는 가서 우리 장군님이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동 하지 마라, 뭐 다 이런 건데, 뭐 그렇게 이틀 동안 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언제 가겠는가 물어보는 거야. 출발 언제 하겠냐. 그러면 내가 언제 출발하겠다 그러면 그때 요건 찾으러 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5월 16일 날에 출발했거든, 청진에서. 그래서 그때 가서 그 전날에 가서 여권을 받아갖고 5월 16일 날에 출발해서 간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 북한 아니 저기 비행기는 못 타고 가잖아. 그렇지, 국경까지 가는 거는 알아서 가는 그때는 기차가 다닐 때니까 기차 타고 갔어? 부차 타고 갔지. 딱 도착을 했다.
그랬더니 언니가 까무라치게 놀래는 거야. 어떻게 왔냐고. 너 그 김일성 배지 빼라고. 다 잡아간다고. 그래서 왜 그래 언니? 그랬더니 야 너 이게 저기 뭐야 불법 뭐 그거라고 잡아간다. 그래 언니 아니야 나 요건 갖고 왔어. 그 요건 보여줬어.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빼라. 그래갖고 빼갖고 정말 하얀 종이에다 곱게 싸서 딱 보관하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그 아빠 돌아가신 거랑 알거든. 연락을 딱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언니 사실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왔다. 그러니까 언니가 첫 마디 그럼 일을 해야지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그 무역하시는 삼촌이 우리 아버지 외할아버지 다음 동생이 무역을 하시는데 엄청 잘 산다고 그랬거든. 그 삼촌이 심양에 계셨어. 심양에 살아서. 심양의 삼촌은 그랬더니 돌아가셨대. 교통사고로 작년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내가 도착하기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이랬지. 그랬더니 언니가 돈 벌어야지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돈 버냐고. 일해야지 이런 거지. 그게 무슨 일 했더니 식당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래. 식당? 나 집에서도 그런 거 못 해봤는데. 그치. 사실 이제 북한에서 좀 저희는 이제 괜찮다 보니까 그렇지. 뭐 나 일이라는 거 사실 그닥 안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회주의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절을 모르지. 뭐 모르. 일하면 돈 준다는 걸 그런 모르지. 것도 모르고. 북한은 뭐 일해도 돈 안 주니까. 그니까 막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거야. 나 솔직히 집에 있을 때 뭐 아가씨 때는 엄마가 해줬지. 결혼하니까 너네 할머니가 다 일을 했지. 솔직히 나는 너를 키워도 한번 너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내가 일을 하래. 그래서 속으로 막 답답하면서도 해야지 그렇게 했어. 근데 장백기 내가 간 건 장백이거든. 시골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한 달을 일해도 그냥 700에서 800을 준대. 근데 심양에 가면은 1000에서 1200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나 거기 어떻게 가냐고 했더니 언니 친구가 그 학교 때 동창이래. 그 친구 오빠가 심양에서 있는데 그 이런 비즈니스 그런 걸 되게 잘한대. 그래 거기 소개해 줄 거니까 쫓아서 가래. 그래서 그 오빠가 데리러 온 거야 나를. 그래서 내가 심양에 갔지. 그 오빠 따라서. 그래 가갖고 거기 가서도 가자마자 일을 안 하고 거의 한 달을 그냥 오빠가 구경도 시켜주고 친구들 소개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노래방도 데려가고. 엄마 또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갖고 한 두 달은 띵강띵강 잘 놀았어. 그러다가 이게 나는 좋은데 안 되겠는 거야. 가야 되는데 돈 가져가야 되잖아. 그치.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내가 오빠 보고 오빠 나 일 좀 하게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을 소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음식을 하는 식당을. 그래서 거기 갔지. 가서 1100을 받은 거야 내가. 원래는 1200이 기준이래. 근데 그 사장님이 아무리 봐도 내가 일을 잘 할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좀 쉬운 일을 시키면서 1100을 주는 거지. 그래서 1100을 받고 거의 2달 반을 일했나? 2달 반을 일했는데 그때 한참 중국에 그 탈북자들 잡아서 막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갖고 그때는 내가 그 기본 요건 3달이 지난 거지. 요건의 기본이 3달이거든. 근데 3달 지나서 그 오빠가 진짜 완전 팔방미인이야. 그래갖고 그 중국 외사과에 가고 심양 외사과에 가갖고 2달을 연장을 해줬어. 그러니까 2달씩밖에 연장이 안 되나 봐. 그래갖고 2달을 연장을 한 상태였지. 근데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거기서 내가 그때 왜 나는 여권 있다고 말을 못했는지 몰라. 근데 탈북자들 그러면 막 이게 다 가게 폐업시키고 막 이런다 그래갖고 그냥 북한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생각했던 그렇게 거지. 생각을 했지. 나는 그때 탈북자란 말 안 했어. 그분이 그냥 북한에서 온 사람들 일 시키면 이런다 이래갖고 나는 그때 그 여권 비여권 요건이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탈북한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폐 끼치면 안 되죠 이러고 2달 반인가 이러고 나왔어. 나와갖고 또 놀았어. 놀다가 참 그 오빠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식당 일이 힘든 것만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지금 애 둘 데리고 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서 일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런 거 한대. 그래 생각해보니까 어떻든 집안일이잖아. 식당 일보단 좀 낫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가겠다 그랬지.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내가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좋은 점 나쁜 점을 똑같이 경험했던 시기였을 것 같아. 아마 내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한 게 정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잘생기고 친절하고 엄청 매너가 막 짱이고 이렇잖아. 난 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딱 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첫 마디 그러는 거야. 너 우리 집에서 절대 말하지 마 이러는 거야. 왜? 왜 말하지 말라 그러지 했더니 그 말이 나 지금도 안 잊혀져. 너네 북한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후진국 말을 하면은 우리 애들이 교육이 안 좋다. 후진국 말을 배운다는 거야. 아.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봐 음. 다시 얘기하면 북한은 유치원생이고 한국은 대학생이래. 그러니까 유치원생의 언어를 대학생이 배우면 안 된대. 자존심 엄청 상하는 거야. 그래도 엄마도 허나세나 대학을 나왔고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자칭하고 살았는데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갖고 진짜 이를 악물고 말을 배웠다. TV를 틀어놓고 그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 있잖아. 정말 그대를 따라했어. 정말 거짓말 안 버티고 한 달 만에 그 사람보다 한국말 더 잘했어. 왜? 그분은 전라도 사투리 쓰거든. 전라도 사람이거든. 그분도 깜짝 놀라는 거야. 북한 사람들 이렇게 지독하냐고. 그래갖고 한국말을 완벽하게 케어를 했지. 그리고 그 집에서 한 2달을 일했나 했는데 사람이 인성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 그래갖고 내가 도저히 잊지 못하겠는 거야. 그래갖고 오빠 보고 나 이 집에서 일 못하겠다고. 저 사람 저 사람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만두래. 그래서 그 집에서 2달 하고 나와서 한 달 놀다가 그 중국에서 그 가짜 상품 한국 상품으로 막 그래갖고 파는 인터넷 쇼핑하는 거 있잖아. 인터넷 짝퉁 짝퉁하는 거. 운동복 하는 거. 그때 나는 축구팀이 다 알았어. 바르셀로나 AC 밀란, 그리고 막 MC 밀란 그리고 또 있는데 아무튼 다 외웠어. 그걸 하는 그 내가 판매원인 거야. 그 판매원. 온라인 상담원 뭐 이런 거겠어. 맞아. 상담원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장이 나 딱 면접 봤는데 사투리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1,500 주겠대. 그러니까 완전 표준 발음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갖고 1,500 준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기서 네가 올 때까지 그냥 거기서 일을 한 거지. 그러면 이제 나 돌아오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한 건 언제죠? 계기가 있었지. 그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일을 했잖아. 그게 휴식할 때는 또 오빠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이랬거든. 근데 하루는 오빠가 그 무슨 한국에서 오는 사람과 통역도 해주고 막 이런 걸 했었어. 그 오빠가 무슨 비즈니스 때문에 그 한국 사람 만나러 간대. 그래서 나보고 같이 가겠네. 그래서 가겠다 그랬지.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심양 서탑에 무슨 커피숍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커피숍 갔는데 오빠가 나 커피 시켜주면서 조금 기다리래. 그래서 나 그때 커피한 것도 처음 봤거든. 그래서 커피 놓고 앉아서 쓰고서 못 마시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들고 놓고 앉아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저 끝에 신문대가 있는 거야. 그래 가보니까 중국 신문도 있고 한국 신문도 있는데 딱 눈에 띄는 게 지금도 그 신문이 있는지 모르겠어. 신문 제목이 일요신문이야. 그 일요신문에 우리 장군님 사진이 대문짝만 나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 들고 왔어. 속으로 엄청 자부심을 느꼈지. 야 우리 장군님 진짜 이거 한국에서도 이러는구나. 우리 그때 북한에 있을 때 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정일이 입던 잠바 있잖아. 그 잠바를 한국 사람 다 따라 입는다 그랬어. 맞아. 그래 뭐 진짜 막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지. 장군님 잠바. 장군님 잠바라고 한국 사람들 다 따라 입고 막 장군님을 칭송한다고 막 아무튼 그래갖고 그 신문을 보니까 그 생각다. 야 진짜구나 거짓말 아니구나 해갖고 딱 봤어. 근데 거기 내용이 난 진짜 내가 살면서 그렇게 충격받아 보긴 처음인 것 같아. 김정일이가 첫째 부인을 밀어내고 성혜림인가? 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이 그다음 김옥 와이프가 많다. 막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도 충격받은 게 성혜림이라는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걸 뺏어서 살았대. 난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우리는
교육을 받는 게 자본주의, 수동주의, 날라리풍을 버리라 막 부패 막 이런 걸 하면서 남자들과 막 조금만 어찌면 막 징역 보내고 그랬잖아. 뭐 부하방탕 뭐 이래갖고 그치.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근데 나 그거를 보면서 그때는 하나도 안 믿었지. 저기 음모 모략 막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찝찝한 거야 이게. 그래갖고 정말 몇 날 며칠을 생각을 했어. 그 신문을 갖고 왔거든.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그러면서 다른 잡지도 막 챙겨보게 되고 다른 신문도 막 찾아서 보게 되고 인터넷도 막 뒤져보게 되고 이랬는 거야.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고 북한만 옳다고 할 때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갖고 내가 과연 조선에 넘어가서 이 사실을 나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 되는 거야. 이걸 잘못 발설했다가 이제 우리 집이 망하는 거잖아. 아이고 그래갖고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안 가기로 결심을 한 거지 그때. 오케이. 그러면 혹시 제 생각은 안 나셨는지? 아유 자나깨나 생각이 나지. 그때 그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했어. 돌아올 그냥, 생각이 없으니까. 할머니랑 있고 우리 외할머니 친정할머니 다 있으니까 당연히 챙겨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안 가겠다고 생각을 딱 한순간부터는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냐, 얘를 데려와야 되냐, 그 생각 엄청 많이 했지. 그 생각을 할 때가 벌써 1년이 됐을 때고 그전에 비자를 더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을 때고, 그래갖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지. 내가 안 가면 우리 애가 어떻게 되지. 근데 너를 안 데리고 오고 거기다 그냥 두고 내 혼자 안 가겠다고는 못했지. 네가 너한테 연락을 해서 네가 안 오겠다 그러면 엄마는 갔을 거야 아마. 한 1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저쪽 생각을 다 잊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솔직히 우리 거기서 살 때는 뭐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걱정은 없었잖아. 근데 여기 오니까 일단 전기가 난 너무 좋았어. 막 내가 그 북한에 있을 때 한번 그 아버지 그 외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내가 북한 갔었잖아 고향에. 그때 갔다가 압록강둑에 딱 앉아서 중국을 바라봤는데 가로등이 쫙 질비하게 늘어선 게 너무 부러운 거야.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막 그 생각이 나는데 내가 딱 와보니까 밤이 아니야. 밤이나 낮이나 똑같아. 가로등이 너무 밝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밝아. 걔네는 전기도 무식하게 쓰니까 전기도 진짜 막 너무 막 그렇게 쓰니까 그리고 막 전기로 다 밥하고 세탁기를 빨래하고 내가 할 일이 없고 너무 좋은 거야. 붓주먹에다 막 코 색감해갖고 불 떼고 막 이런 게 없고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물들어 있고 그리고 또 엄마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짬이 나면 노래방에 가 노래하고 스트레스 풀고 오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 생각이 솔직히 안 났어. 그리고 이제 1년을 살면서 거의 세뇌가 됐다 그럴까? 그 자본주의에 대한. 그리고 내가 한 달 일하면 한 달에 1,500 줘. 얼마나 좋아. 저기서 일할 때는 막 정말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일해도 주는 게 없었잖아. 그냥 거부감이 없이 자기도 모르게 엄마도 그때 40 전이니까 젊었잖아. 그러니까 서서히 그 사회에 젖어들었던 것 같아. 겁이 난 게 언제였냐면 너를 데리고 와서부터는 겁이 솔직히 났어. 왜냐면 여권이 기한이 끝났지만 어떻든 나는 여권이 있잖아. 기한이 지나서 불법 체류자이지만 그래도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있는 나는 그런 배짱이었던 것 같아 그때는. 그러니까 별로 안 무서웠는데 너를 딱 데려오고 보니까 너를 데려왔을 때도 내가 너는 밖에 못 나가게 했지만 엄마는 나가 돌아다녔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배짱이었지. 나는 여건이 있으니까. 기한이 지났지만 여권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러면 추방을 시키겠지. 그러니까. 뭐 잡아서 막 이러지는 않지. 그러니까 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별로 겁이 나거나 생각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너를 데려와서부터는 항상 너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 얘가 잘못 밖에 나갔다가 잡히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 나도 아무 잡혀갈 뻔했잖아. 그 올림픽 때 다음 피로 밖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경찰이 있어가지고 그냥 뻥치고 그냥 살아난 그거. 근데 그때 당시까지도 우리 같은 아줌마들은 단속을 많이 조금 수상한 단속했지만 너네 같은 애들은 별로 그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안 했어. 그때 집에 왔었다니까. 집에 경찰이. 아 그래? 너 말했잖아 그때. 그래서 막
그 막 엄마 여권 가지고 저기 파출소 갔다 막 뻥치고 살아가지고 아. 그때 그거 어쨌든 그 그러면 원래 안 오길 결심했을 때에도 음. 한국에 오려고 했었나요? 아니 그때도 한국이라는 거 몰랐어. 우리 그 우리말로 하면 조선 사람이 한국에 간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지 그때는. 그러다가 그 오빠 비즈니스를 그때 만나러 갔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어떤 기회에 대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나라에 너 같은 애들 진짜 많대. 나 같은 애들 뭔데? 그랬더니 그때 탈북자라는 말을 알았고 한국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 탈북자하고 세터민이라 부른다는 걸 그때 알았어. 어떻게 가냐고 했더니 그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어떻게 오는 방법이 있대. 내가 한국에 가서 그거 알아서 알려줄게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 간 다음에 알려주겠다 했는데 소식이 없었어. 그 다음에 나한테는 본인도 모르는 거지. 끈이 생겼잖아. 탈북자 세터민 검색할 수 있는 끈이 생겼잖아.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인터넷에 폭풍 검색을 한 거야. 세터민 탈북민 해놓고 엄청 나오대. 그래서 세터민이 한국에서 세터민 어떻게 대우해주냐, 뭐 남산지하실 끌려간다는 게 사실이냐, 막 그래서 검색을 엄청 했는데 그건 아니고 뭐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하는데 그냥 종합해서 보면은 그래도 가면은 먹고 살 집을 주고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걸 해준다.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이 보는 우리 북한 사람들 이미지는 어떤가 이것도 쳐봤더니 그래도 같은 민족으로서 반갑게 맞아준다 뭐 이런 글도 있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한 거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날 데리고 올 때까지 그냥 중국에 살 생각이었네? 그렇지. 나는 어쩌 나는 뭐 국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신분증 해준다 그랬어. 가짜 신분증 가짜 때문에 보고. 우리가 잡힐 뻔했잖아. 가짜 신분증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왜냐면 너 데려오기 전에는 88인 게 아니라 2008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전이었잖아. 그치. 그때까지는 그렇게 단속이 안 심했고 그냥 허구도 가짜로 막 만들어주고 그랬어. 그러다가 이게 올림픽이 시작과 끝으로 해갖고 단속이 엄청 심해졌던 거지. 그래갖고 그게 기점이 돼갖고 한국에 갈 결심도 한 거고, 한국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단 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가 결심이 선 거지.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중국에서 좀 약간의 어려운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 와보니까 어땠어요? 생각했던 거랑 실제랑. 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막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참 다행인 게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아무튼 나는 처음에 와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10년 우리 넘었지? 10년 넘게 살면서 다른 탈북하신 분들이 말씀하듯이 뭐 이방인이라던가 탈북자라서 다른 시선으로 본다던가 이런 걸 별로 느껴보지 못했던 거. 나도 그건 없어. 왜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혹시 뭐 와서 차별대우 받은 적이 있냐? 내가 이건 차별대우 하는 건데 내가 몰랐던 건지 모르겠는데 난 뭐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거든. 그런 거 한 번 느껴본 적이 난 없는데 친구들 다 착했어. 착하고 엄마가 잘해줬고.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내가 엄마가 상담을 할 때마다 학교 가면 애들이 놀려준다, 심지어 대학도 그런다 해서 엄마 너 걱정을 엄청 했거든. 나 그래서 고등학교 처음 간 날 가방에 칼 들고 갔잖아. 누가 하나 건들면 하나 죽인다고 생각해. 그래서 엄청 걱정을 했는데 너한테 물어보기도 사실 엄마는 조심스러웠어. 왜냐면 얘도 억지로 숨기고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거 괜히 엄마가 얘기를 해서 상처를 건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정말 눈치 보고 얘기 안 했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 가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뭐 어떻겠구나라고 이제 좀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와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나 처음에는 하나면서 교육받을 때 우리 북한에서 살던 우리 삶은 여기 와서 영리인 거잖아. 그렇지. 북한에서 어떤 영이었던지 간에 한국에 오면 우리는 그냥 탈북자 신분이잖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던 인정할 수가 없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내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해도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냥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쭉쭉 찍어주는 거 있잖아. 엄마는 일단 힘이 없고 아프고 하니까 일을 못하니까. 계산대. 응. 그거라도 하면 정말 다행이겠다 싶었어. 그래갖고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고, 그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엄마가 41살이었나? 그러니까 내가 40살 넘은 걸 누가 무슨 일을 써주겠나 싶어서
걱정도 사실 많이 했었고 했는데 의외로 또 뭐 운이 좋아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그런 걱정은 안 했고 또 엄마가 일하는 직장에 그래도 그런 편견을 가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별로 편견이 없었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중국에서 살 때 나는 한국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게 그냥 그대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의 탈북 스토리였고 플러스 뭐 저까지 같이 겪었던 이제 북한을 나와서 중국에 살면서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영상이 뭐 조금이라도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제 방송을 시청하시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러시면 광아치한테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광아치 엄마였고요. 우리 강아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내 구독자 어차피 다 외국인이야.